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내년이면 100만 달러 찍는다. 전 세계가 매집 중인 슈퍼 사이클의 끝은 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년에 100만 달러까지 찍을 수 있다는 기사 전망이 나왔는데요. 13억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하나로.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00만 달러라는 이 기준들은 여러 번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내년까지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단기적인 전망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조금 이제 간과를 하더라도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슈퍼 사이클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단기 상승이 아닌 구조적 전환에 기반한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존 4년 주기 이론을 넘어서는 강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BTC INC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전례 없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과거같이 1년간 단기 급등 후에 이제 하락하는 패턴이 아니라 신용 수축 주기가 도래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강력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구조적인 변화라는 건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도입 움직임과 그리고 기업들의 매입 확산입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업들의 매집 확산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도 지금 매집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특히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제 파키스탄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미국 전략을 본떠서 비트코인 비축을 고려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게임스탑과 이 트럼프 미디어 등도 지금 비트코인 자산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소식을 여러 번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게임스탑이 최근에 또 자금을 확보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할 계획을 또 한번 발표했고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보유 기관 수만 지금 228곳인데 이곳에서 126곳이 상장 기업이에요. 그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이와 같은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 확산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지속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강세장이 기존 사이클과 이제 다른 점은 광기어른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최종 100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이제 결국에는 이 기관들의 미친 듯한 이제 매수세, 요런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한 강세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포모가 와서 투자를 하는 거랑 기관이 들어와서 이렇게 포모가 와서 투자를 하는 거랑 이 규모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자산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큼직큼직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산의 상승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상승이 예전과 다를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 봤을 때 고래들은 아직 팔지는 않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추가 급등 시나리오 다시 부상이라는 기사인데, 여기서도 고래들의 수익 실현 움직임이 과거 광세장 고점과 달리 거의 감지되지 않고 있다라고 크립토컨트 분석가 크립토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래들이 이 가격대에서 수익을 실현할 의도가 없으며 더 높은 가격과 시장 과열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과거처럼 고래들이 이제 막 내다 파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래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안 파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고래들이 일부는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일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전면적인 매도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매도, 그러니까 고래 전체가 지금 매도세로 돌아선 게 아니고 일부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 전체로 봤을 때에는 예전처럼 그런 매도세가 나오진 않고 있다. 고점에서 나왔던 그런 매도세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바이낸스에서의 고래 유입량 감소 추세를 주목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사상 최고치 돌파 시점마다 이 대규모 비트코인 유입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바이낸스 유입량은 약 3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는 고래들의 보유 자산을 여전히 매도하지 않고 있다는 강한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과거와의 신호가 많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특히 바이낸스 유입량이라는 건 바이낸스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는 거래소인데, 여기에 이제 고래들의 유입량이 급증할수록 이제 매도 물량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중앙거래소의 그 보유량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건 비트코인이 이 안쪽으로 거래소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과거 강세장 고점에서는 비트코인이 8억 4,500만 달러, 7억 2,400만 달러 등 대규모 유입 흐름을 기록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유입 규모는 이보다 크게 낮아서 고래들이 시장 상승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서는 매수세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주요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이 지연되면서 비트코인의 중기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래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시장의 정점을 늦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 상승이 나타날 경우 급등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기사가 나오고 있죠. 아무도 팔지 않는다. 비트와이즈 CEO가 예고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 비트와이즈의 CEO, 최고 경영자인 헌터 호슬리 같은 경우는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서면 장기 보유자조차 비트코인을 팔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이제 13만에서 15만 달러 구간을 돌파하면 아무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매도세의 주 원인 일부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래들의 일부가. 오래전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초기 투자자들이 심리적 가격대인 10만 달러 부근에서 일부 차익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 평균 21만 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네요. 평균 매입가는 34,414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엄청 저렴하게 산 거죠. 지금이 10만 달러 가까이 있는데 그때 가격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이 오른 거고요. 지금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매입가는 이제 97,911달러 수준입니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차이는 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향후 비트코인을 담보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더욱 부족해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시도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지원을 확대하겠다 하면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비트코인 ETF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다시 또 비트코인을 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그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그때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현금을 대출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지 않고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매도세를 낮추는 거죠. 매도 그 확률을. 이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자, 비트코인 유통량의 31%가 정부, 상장사, ETF 등 중앙화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지난 10년간 중앙화 기관의 비트코인 보유량만
924%나 증가를 했다는 거고요. 이는 비트코인이 점차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시장 구조가 기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험 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는 있지만 전통 금융 시스템과 통합이 진전되면서 가격 움직임 또한 점차 안정화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그래프로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 거버먼트 정부도 지금 비트코인을 늘려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프라이빗 컴퍼니 이제 비상장사들도 늘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건 상장사들이 특히 눈에 띕니다. 상장사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금 이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따라가는 이 상장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상장사들이 실제 이제 자금을 확보하기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채권이나 전환사채나 뭐 이런 이제 주식을 매도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다시 비트코인을 사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취하고 있어요. 뭐 디파이나 스마트 컨트랙트도 있고, 이제 거래소는 오히려 횡보를 하거나 이제 조금 더 떨어지고 있죠,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유한 비율이 지금 상장사로 엄청나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거래소에서 상장사로.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펀드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자, 그리고 2100만 개 중 140만 개만 남았다. 비트코인이 정말 이제 공급 부족 사태를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한번 2100만 개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죠. 이게 이제 고정이 되어 있어요. 현재 약 140만 개가 채굴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겨우 140만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전체 공급량의 6.7%. 이 마지막 물량은 앞으로 10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채굴이 될 예정이고요. 자, 그런데 2100만 개 중에 지금 그러면은 140만 개를 빼고 다 이제 남아 있느냐? 온전히 존속이 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300에서 380만 개의 비트코인이 영구 손실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영구 손실이라는 건 결국에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갑을 분실하는 경우, 개인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놓았는데 이거를 개인 지갑에 넣어놨어요. 근데 암호를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지갑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죠. 레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영구 손실로 처리가 되고, 이거는 아예 이제 시장 자체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돈이죠. 그게 지금 300에서 380만. 지금 앞으로 채굴할 양보다 훨씬 더 많아요. 거의 3배가 되는 거죠. 이는 전체 공급량의 14에서 18%나 해당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실제 유통량은 2100만 개가 아니에요. 앞으로 전체 다 채굴이 되더라도 2100만 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2100만 개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전체 부자들이 2100만 명 밖에 되지 않을까요? 전 세계. 비트코인을 한 개씩만 보유하더라도 2100만 개를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해도 그 숫자가 안 될 것이고, 여기서 300만 개를 뺀다고 하면 뭐 1800만 개? 1800만 개 정도 되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얼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보유할 수 있는 게 각자가. 그러니까 아무리 현금을 내가 많이 들고 있고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예전처럼 쉽게 사기가 힘들어졌고, 가격은 계속 그러면서 급등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게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유통량은 1600에서 1700만 개로 여기서는 계산을 하고 있죠. 이는 시장 유동성 부족과 이 장기적 희소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이 가능해요. 사용하고 다시 또 그걸 녹여가지고
다시 또 활용이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복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희귀한 디지털 자산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금보다 희소성이 훨씬 더 높아요. 실제적으로 금은 지금도 채굴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채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딱 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밖에 이제 채굴이 안 되는 거죠. 미래에도 수수료 수입이 채굴자의 주요 수익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 이제 채굴이 다 되면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의 뭐 이제 해시레이트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수수료 수익이 그만큼 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상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거래 수수료가 하루 이 8천만 달러가 넘어서고 있는데 이 블록 보장 수익이 2,600만 달러보다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이런 모델이 이제 가능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여기서 보고 있고, 비트코인 시세 상승의 투자자 확신, 풍기 영상 이어지며 강세장 지속 예고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거래소에서 사고 팔리는 비트코인의 잔액이 2022년 이래 최저치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량은 연초 대비 14%나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꾸준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지금 계속 빠져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계속 홀딩, 계속 들고 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암호화폐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약 69조 원의 규모의 암호화폐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토큰화된 펀드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장기 전략의 핵심으로 삼겠다라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ETF가 725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돌파하고 있죠. 블랙록에서 만든 거고요. 해당 ETF가 341일 거래일 만에 최고 기록을 이제 달성을 한 겁니다. 금 ETF보다 5배나 빠른 속도고요. 렐리핑크 블랙록 회장은 이제 토큰화와 탈중앙화 금융은 향후 자본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향후 10년 내에 50만 달러를 넘어서 70만 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블랙록 CEO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왠지 신빙성이 있어 보이죠. 블랙록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보니까. 정부 부채 증가, 연방 예산 적자의 지속, 달러에 대한 신뢰 하락 등이 이러한 예측의 배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투자가 아닌 차세대 자산 시스템으로의 진입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렐리핑크 회장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자산 시장의 중심이 될 것이다. 완전 시스템의 변화가 여기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예측하고 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게임스톱 17억 5천만 달러 전환사채 발행, 비트코인 전략 유지. 게임스톱도 계속 비트코인을 사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17억 5천만 달러, 약 2조 3,989억 원,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것도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걸 비트코인 자산 전략에 따라서 자금을 운용하겠다. 결국엔 비트코인 사겠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사기 위해서 전환사채 발행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게임스탑은 올해 3월에 비트코인 회사 재무자산으로 이제 추가하는 전략을 발표를 했었고 이를 바탕으로 약 5억 달러를 투입해서 4,710BTC를 이미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지금 3배가 넘는 금액을 다시 또 모집을 해서 비트코인에 매집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또 비트코인이 매수가 되겠죠. 여기서
다시 15,000개 정도가 지금 다시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요적으로 봐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어요. 지금 이 머큐리티 핀테크 여기서도 기업들이죠. 지금 비트코인 산다. 8억 달러. 머큐리티가 지금 8억 달러, 1조 81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갤럭시 디지털에 이어서 세계 11번째로 큰 기업이 이제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는 거죠. 8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서 비트코인 준비금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그리고 이 준비금은 블록체인 기반 수탁, 스테이킹 통합, 토큰화된 재무관리 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준비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실제 게임스타, 큐리티, 이 위에도 스트레티지, 바이오 기업들도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상장사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 흐름들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현재 시세 기준 8억 달러면 약 7,433BTC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게임스탑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쟁하는 거죠. 서로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 계속 게임스탑은 다시 이제 5억 달러 조달해서 추가적으로 또 비트코인 더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계속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씨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트럼프, 미국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미래를 지배하도록 하겠다. 트럼프 공언을 하고 있죠. 계속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를 주도하겠다. 결국엔 미국이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시장을 장악하겠다라는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다 해먹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작전 조크 포인트 2.0, 이걸 종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엔 연방정부가 이제 총기 판매상, 마약도구 판매업자 등 고위험 비즈니스를 금융 시스템에서 제어하려 했던 정책. 이게 이제 바이든이 했던 정책인데 이걸 이제 폐지를 했죠. 이럼으로써 이제 나온 게 실제적으로 이제 금융 규제, 암호화폐의 금융 규제나 은행 시스템이 암호화폐 업계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자신의 정책이라고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암호화폐 시장은 더 크게 열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쇼피파이 같은 경우도 지금 스테이블코인 USDC 결제를 도입할 발표를 했어요. 쇼피파이도 어마어마한 이제 플랫폼 기업이죠. 여기서도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데 실제 상인이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의 암호화폐 결제를 이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USDC가 결제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USDC가 이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들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와 협력해서 USDC를 이제 샵페이나 쇼피파이 페이먼트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스마트 계약 기반 결제를 도입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인베이스가 이걸 이제 영업을 엄청나게 하겠죠. 지금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USDC와의 지금 계약 관계가 있어요. 실제 그 코인베이스가 일부 투자가 들어가 있고 거기 안에서 수수료를 엄청나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의 일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SDC를 밀어줄 수밖에 없죠. 지금은 코인베이스는. 그래서 쇼피파이에 이제 결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 전체적으로 확장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USDC, 이 서클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서클이 이렇게 주가가 오른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클은 USDC는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확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은. 법적으로도 그게 이제 풀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페이먼트 회사들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대기업까지도 뭐 애플까지도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USDC의 성장률은 엄청나겠죠. 근데 USDT는 좀 애매해요. USDT는 미국 내에서 지금 명확하게 규제 안으로 들어가길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USDC로 옮겨갈 가능성들, 그러면 USDC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죠.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4억 달러 넘는 자금 유치, 기관 투자자 신뢰 확인.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장지수 펀드 시장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ETF도 3일 연속 계속 자금 유입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ETF,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에서도 지금 1억 6,364만 달러가 기록을 했는데, 오히려 이더리움 ETF 시장을 선도하는 느낌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 유입량보다 블랙록에서 유입된 게 이게 더 많아요, 오히려. 최근에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빠지기도 했었죠. 유출이 되고 이더리움은 계속 유입이 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최근에 많이 자금이 이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비트코인에서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흐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말 영향을 미칠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동의 긴장 고조 때문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중동 지역의 안보 위험 고조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란과 미국 간의 6차 핵 협상이 조만간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란의 협상이 틀어지면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란과 미국 간의 이제 갈등의 상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위험 자산에서 이제 자산이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시장의 움직임들은 오히려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근접에 투자자 관심 다시 높아졌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이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들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상승하니까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언급이 되고 비트코인이 최고점이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제 그럼 비트코인을 좀 더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김치 프리미엄도 지금 2%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조금씩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면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제 폭발적인 흐름들을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지수도 98선을 붕괴했어요. 달러 지수. 미국 달러화 지수가 98 아래로 하락을 했는데 이 위험자산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죠. 110에서 지금 98까지 떨어진 상태고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달러가 약세로 갈수록 비트코인에는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또 하나의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